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진짜 핫한 소식 두 개 들고 왔는데요. 테슬라 얘기 안 하면 요즘 시대에 뒤처지는 거 아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태조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알림 설정도요. 자, 오늘 날짜가 2026년 4월 3일이에요. 바로 어제 테슬라가 2026년 1분기 인도량 수치를 공개했거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숨 참고 기다리던 그 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테슬라 2026년 1분기에 총 35만 823대를 인도했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그냥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비교를 해봐야 맛이 나죠. 2025년 1분기에는 33만 6,681대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약 6.3% 증가한 거예요. 절대적인 수치로는 분명히 성장했고 작년 동기 대비 플러스를 찍은 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사전에 예측해놓은 컨센서스 추정치가 36만 5,645대였거든요. 그것보다 약 7,600대 정도 부족한 거예요. 7,000대라고 하면 그냥 차 조금 덜 팔린 거 아니냐 싶을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 예측 대비 미달 자체가 엄청 민감하게 작용해요. 월스트리트는 기대치를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실제로 성장을 해도 예상보다 못하면 시장은 실망으로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그럼 실제 생산량은 어땠냐고요? 약 36만 2천대를 생산했어요. 인도량보다 생산량이 살짝 더 많은 건데 이건 만들긴 했는데 아직 고객한테 넘겨지지 않은 재고가 쌓였다는 뜻이기도 하죠. 생산된 차량의 압도적인 비중은 모델 3과 모델 Y가 차지했고요. 이제 테슬라의 주력 라인업이 여전히 실적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럼 왜 월스트리트 기대치에 못 미쳤을까요? 테슬라가 지금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수요 자체가 예전만큼 가파르게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BYD를 비롯한 로컬 브랜드들이 엄청난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유럽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거기에 더해 미국 내 주요 연방 세금 혜택, 그러니까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던 세액공제 제도가 만료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테슬라를 살 경제적 유인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 세 가지 수요 둔화 플러스 중국 유럽 경쟁 심화 플러스 미국 세제 혜택 만료, 이걸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는 게 지금 테슬라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어요. 차 판매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다른 부분에서 완전히 터진 게 있거든요. 바로 에너지 저장 사업입니다. 2026년 1분기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배포량이 무려 8.8기가와트시를 기록했어요. 이게 역대 분기 최고치예요. 테슬라 역사상 한 분기 에너지 배포량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찍은 거죠. 에너지 저장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대형 배터리 시스템인데 테슬라의 메가팩이 대표 제품이에요. 전력망 규모에서 사용하는 초대형 배터리 시스템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요즘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요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트렌드가 정확히 메가팩 수요와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도 메가팩 시스템에 대한 수주 잔고가 강하게 쌓여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한 해 전과 비교했을 때도 에너지 사업 성장 속도가 차량 판매 성장 속도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죠.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회사에서 에너지 기업으로 점점 더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느낌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보면 2026년 전체 차량 인도량은 약 169만 대 수준으로 예상돼요. 2025년 전체 인도량이 대략 169만 대 수준으로 예상돼요. 2025년 전체 인도량이 대략 164만 대 수준이었으니까 연간 기준으로 3~5% 정도 성장하는 그림이에요. 엄청난 도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상향이죠. 특히 하반기에 성장이 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생산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일부 시장에서 새로운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측도 공식적인 연간 가이던스는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경영진은 비용 절감과 라인업 개편을 통해 분기별로 순차적인 개선이 이뤄질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명확해요. 고금리가 지속되면 소비자들이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워지고, 레거시 자동차 브랜드들과 중국산 전기차 메이커들의 가격 경쟁이 마진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압박이 동시에 오면 테슬라의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 지점입니다. 자, 이제 진짜 흥미로운 파트예요. 테슬라가 2026년에 내놓을 제품들 얘기인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모델 Y 풀체인지입니다. 이미 일부 시장에서는 7인승 변형 모델이 출시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효율성 개선, 그리고 인테리어 업그레이드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패밀리카를 원하는 소비자층을 겨냥한 전략이죠. 이미 모델 Y가 글로벌 베스트셀러 전기차인데 여기에 7인승까지 더해지면 SUV 패밀리카 시장을 더 강하게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가장 핫한 주제 사이버캡입니다. 로보택시로도 불리는 이 차량 2026년 안에 양산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목표예요. 운전자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완전자 율주행 FSD 무감독 배포를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열어가겠다는 거죠.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 사이버캡 하나가 설명해줘요. 경영 최우선 과제로 이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보급형 전기차 플랫폼이에요. 가격이 3만 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6년 또는 2027년 출시를 목표로 고급 기획 단계에 있다고 해요. 지금 테슬라의 진입 장벽이 가격이거든요. 3만 달러 이하 모델이 나오면 완전히 다른 계층의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장 접근성을 확 넓히는 카드죠. 에너지 부문에서는 메가팩3와 더 큰 규모의 메가블록 시스템이 추가 배포 규모를 이끌 예정이에요. 앞서 8.8GW시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이 제품들이 본격 투입되면 다음 분기 기록도 갱신될 가능성이 충분해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요즘 스페이스X IPO 얘기가 엄청 돌고 있잖아요. 기업 가치가 약 1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페이스X가 월스트리트에 상장할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온갖 루머들이 금융 미디어를 도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루머가 터진 게 3월 31일이에요. 로이터가 기사를 냈는데 모건 스탠리의 이 트레이드가 미국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스페이스X 주식을 판매하는 딜을 주도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로빈후드와 소파이는 역할을 맡기 위해 입찰을 했지만 소매 배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었고 피델리티도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퍼지자마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불안감이 퍼졌어요. 로빈후드랑 소파의 이용자들, 특히 테슬라와 스페이스X 팬 베이스가 두껍게 깔려있는 플랫폼인데 이 사람들이 스페이스X IPO에서 아예 배제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3월 31일 일론 머스크가 X에 딱 한 줄 올렸어요. 이 보도들은 거짓입니다. 그 한마디로 루머가 완전히 잠잠해졌어요. 머스크의 코멘트가 달린 원본 게시물은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일반 투자자들이 대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실 스페이스X IPO는 단순히 회사 상장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에게 최대 30%까지 배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특히 주목받았어요. 보통 IPO에서 개인 투자자 배분은 50% 수준인데 이걸 3배 이상 넓혀놓겠다는 거거든요. 머스크의 팬 베이스를 활용해서 상장 이후 주가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열려있던 스페이스X를 일반인들도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로빈후드는 2021년 밈스톡 열풍 당시 거래를 일시 제한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은 전력이 있어요. 소파이는 젊은 투자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해왔고요. 이 두 플랫폼이 배제될 뻔했다는 루머가 퍼진 건 테크 친화적인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 스페이스X는 스타쉽 프로그램과 스타링크 성장세를 등에 업고 이른 시일 내에 상장 서류를 제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할 거라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머스크의 이 간결한 루머 해명은 단순한 정보 정정을 넘어서 스페이스X의 상장 과정에 머스크가 직접 손을 얹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읽히기도 해요. 자, 오늘 테슬라 1분기 실적부터 스페이스X IPO 루머 해명까지 쭉 달려봤어요. 35만 823대 인도 월스트리트 예측치 36만 5.645대 대비 소폭 미달 에너지 부문 역대 최고 8.8GW시 모델 Y 7인승 사이버캡 3만 달러 이하 보급형 메가팩 3 등 2026년 제품 라인업 그리고 머스크의 루머 해명 한 주변이 진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2분기 실적이 어떻게